말라요. 드라이가 좋아서 금방 말라. 밑에 걸 한 번 더 눌러. 이렇게. 그리고 제가 아까 와이프님이 했던 거 한쪽 개가 떨어질 때는 140도. 네. 여기 손바닥에 에센스를 살짝 발라내. 자, 발라보죠. 아이고, 발라봐. 앞으로 많아, 뒤로 많아. 바깥에 앞으로 많아. 특히 못하라고 그것도 앞머리 봐요. 만드는 해줄 때 다른 것까지 대박을 했습니다. 반대 봐요. 반대 봤어요? 제가 아까 여기가 포인트라고 얘기했던 같은 모발인데 똥을 줬으니까. 무엇이 이렇게 가볍고 드라이가 좋아? 신상품입니다. 네, 아니, 안 비쌉니다. 다이슨의 반값이네요. 이거 봐. 가르마 내 맘대로 살 수도 있잖아?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이고 이게 뭐야? 자 마무리. 너무 이쁘게 해주면 어디 가서 좀 놀다 온 것 같으니까 안 돼. 이렇게 살짝 발라. 저기. 이게 워터메론. 에센스가 메론맛. 괜찮네? 뭘 그렇게 산뜻 하냐. 겉돌아. 사모님 키가 한 4cm 커지셨습니다. 지금 가면은 10시 30줄 KT 가요, 빨리 가. 왜요? 너무 빠르죠. 네. 아니, 언제 편하실 때로 하셔. 근데 아주 박수! 이론 드려. 윤기가. 자, 저 정도면 원장님 얼마 받아? 25만원. 아니, 받을 수 옷장, 있는데 옷 좀 가지고 내주세요. 와서 원장님, 남의 옷장에 돈이라고 옷. 막 기다리지 말고. 네, 네. 참,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 얼마 받아? 잘하네. 호미실 저 정도 얼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우리가 이래요. 자, 오늘 원장님 녹음이. 원장님 녹음하시라고 지금부터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연화에 대한 개념을 자, 1시간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다시 한번 들어요. 그러니까 미용사가 파마약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내가 약을 왜 바르는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까지 뭐 모발생리 파마약 교육을 많이 다니겠지만 가장 아주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저보다도 쉽게 임팩트 있게 그 모발 생리를 해주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이 필요하고 그냥 물론 여기 대표님이 올려주는 것도 있지만 녹음해서 뭐 직원들 다 모여 라방 이래도 돼. 여기 분무기 좀 주세요. 이 되고 있던 인턴이 지금 대구에서 날르고 있거든요. 정말로 살롱 드리썸이라고 검색하면 아주 파마 기가 막히잖아요. 그 원장님이 인천에서 하다가 저 대구에 가서 이 4주짜리 교육을 6번인가 초면은 너무 못 받아들이는데요.
그냥 끝까지 오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것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고 머리가 나오니까 자기 계속 연락하다 보니까 파마 누구한테 배웠냐면 그래서 원장님 샵에서 안산에서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교육을 받고 나가서 우연히 그냥 손님 하나 야 이 머리 이렇게 파마를 해야 되니까 제대로 걸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파마를 했는데 그 다음날 그분이 그 아파트 단지 카페 운영자였던 거예요.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대단한 미용실이 들어왔다고 장문에 글을 올렸나 봐요. 사람 파트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계기로 그 원장님 매출이 뭐 400% 걸렸네 500% 걸렸네 그러잖아요. 그냥 그 비싼 상가에서 5만원 6만원짜리 파마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월세가 220인데 거기서 500 이렇게밖에 못하고 있었다. 그냥 갑자기 막 2천 3천 치는 거예요 혼자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홍보가 좀 됐었나 봐요. 원장님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좀 모셔오든지 한번 해볼게요. 오시라 그러면 오니까. 자, 그러면 연화랑 아까 이야기했던 연화랑 그리고 제발 손님을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가방, 화장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타고 가는 차 이런 걸 갖고 평가하지 마세요. 진짜 있는 사람은 안 써요. 그리고 표시를 안 해요. 없는 사람들이 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것 딱 뿐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고객을 내 스스로 예상 영업하지 마요. 안 할 것 같은 사람은 합니다. 그런데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안 해요. 저도 아직도 스스로 예상을 하고 예상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요. 그리고 내 팔자 어디에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집 고객들 제가 교육 끝날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나보다 수준 낮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어디에 가서 그 돈 내고 파마해봤어요? 내 수준을 보세요. 왜 우리 집 손님 수준이 낮다 얘기해요? 그건 우리 집 수준은 내 수준이에요. 자, 연화를 하면 폼제, 일제, 구성, 성분을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좀 올려드렸죠. 일반 폼약하고 열폼약하고 차이점 야근약일 뿐이에요. 오늘도 일반 폼약, 열폼약 야기하는 역할은 동일해요. 파마약이 제일 먼저 보면 정제수가 제일 먼저 적혀있죠. 정제수, 이 물, 깨끗한 물. 근데 저는 이 물을 완전히 이번에 완전히 다른 물을 써버릴 겁니다. 그냥 물 안 쓸 거예요. 두피 스켈레까지 될 수 있는. 그러면 파마약에 물이 왜 들어있는지 결국은 정제수 양에 의해서 그 폼제의 점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크림약 장점이 있죠. 내가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양을 정확하게 덤프할 수가 있어요. 약의 착용 시간이 좀 더 길어요. 하지만 침투 속도 느려요. 근데 물약 빠르게 침투하지만 약이 조절이 안 돼요. 그죠? 다 흘러내리잖아요. 꿀을 이용하면 되지. 1차 도포 크림약 바르고 빠르게 침투할 수 있도록 액상약 바르면 되지. 아주 간단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공부하셔야 될 게 바로 알칼리입니다. 자, 알칼리 다른 거 공부하지 마요. 두 가지만 공부하면 돼요. 모발 안에서 가장 많이 오랫동안 착용하는 모노, 에탄올, 아민. 자, 다음 주까지 숙제 있어요. 제가 올려드린 글 제발 전체 한번 다 읽어봐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노에탄올 아민의 이 특징. 자, 얘는 처음에는 냄새가 안 나는데 잔류해요. 알칼리 작용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모노에탄올 아민이라는 알칼리가 보이면 볼 것도 없이 건강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 제대로 헹구지 않으면 꼭 냄새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발이 얇아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휘발성 알칼리 암모니아.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딱 적혀 있으면 이거는 손상 모발용 약. 이 알칼리 작용 시간이 좀 더 작은 것. 하지만 물의 양과 알칼리에서 내가 쓰고 있는 파마약의 pH가 대부분 결정이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쓰고 있는 파마약의 점도를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알칼리가 쓰였는지를 보고,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파마약의 pH가 얼마인지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원제. 자, 환원제는 치유가 있고
시스테인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스테인은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18개 아미노산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아미노산이에요. 근데 파마약의 환원제는 시스테인 HCl이라고 꼭 얘기하셔야 돼요. 염산염해약자죠. 근데 우리는 시스테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스테아민, 그리고 시스테아민도 HCl, 그리고 요즘에 파마약을 파는 사람들 또 장난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기가 막힌 또 프리시스테인이 들어갔다네. 아이고 이거 빼놓은 거 대단한 게 아니게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죠? 그냥 고춧가루 김치, 백김치 똑같은 거라고요. 자, 그래서 치오, 시스테인, 시스타민, 나머지 라톤티오나 지에틴하고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이거면 돼. 대신 치오도 에탄올아민 치오인지 암모늄 치오인지, 치오에다가 치오는 원액을 쓰는 게 아니고 원액을 모발에 발라버리면 모발 다 바스러집니다. 치오 원액을요, 수도 파이프 녹을 제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소를 발생시키는 물질이에요. 그걸 그냥 머리카락에 발라버리면 머리카락 다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치오를 최대한 적게 넣어서 치오에다가 에탄올아민이라는 알칼리를 혼합해서 환원제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에탄올아민 치오클라이콜레이트. 그 다음에 암모니아에 치오를 섞어서 암모늄 치오. 같은 치오 10개라도 에탄올아민을 혼합했는지 암모니아를 혼합했는지에 따라서 이 아이의 작용 시간이 길고 짧고, 그죠? 같은 10개가 들어있어서. 그래서 에탄올아민이 들어가 있고 에탄올아민 치오가 들어가 있고, 이건 볼 것도 없어요. 건강 모양이에요. 그리고 알칼리나 환원제에 의해서 과해라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암모늄 치오. 그러니까 대부분 손상 모발용약에는 암모늄 치오클라이콜레이트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걸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환원제는 치오나 시스테인이나 시스테아민은 완전히 다른 물질이에요. 하지만 파마에 사는 역할은 동일해요. 이 아이는 환원제는 수소가 화학적으로 H예요. 수소를 발생을 시켜서 SS가를 절단을 하는 역할은 동일해요. 하는 역할은 동일한데 완전히 다른 물질들이다. 자, 요것이 물 알칼리 환원제. 모든 파마약의 90에서 95%를 차지합니다. 어떤 물, 얼마만큼, 어떤 알칼리, 얼마만큼, 어떤 환원제, 얼마만큼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그 파마약의 성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파마약을 바르는 이유는 물하고 알칼리 환원제를 모가지고 집어 돌려고 바르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파마약에 보면 반드시 적혀 있는 게 바로 세틸알코올. 자, 이 세틸알코올은 반드시 어떤 파마이든지 다 적혀 있는데 파마에서 하는 역할은 없어요. 여러 가지 화학약품들을 하나로 잘 묶어놓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향료, 색소, 그죠? 딸기 향이 들어가면 딸기 파마, 바나나 향이 들어가면 바나나 파마. 바나나 파마도 딸기하고 이 아이들은요, 파마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 이 아이들은 그냥 퍼포먼스일 뿐이다. 그 다음에 무슨 추출에 뭐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요것만 딱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연화는 이 아이를 모가지로 집어 넣으려고 바른다고요. 그러면 파마에서 무리하는, 약에서 무리하는 역할, 알칼리가 하는 역할, 환원제가 하는 역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느 경로를 타고 어떻게 침투하는지, 그래야 되지 연화에 대한 개념을 보고 아까 같이 연화가 잘 됐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연화를 더 본다라는 것, 그 다음에 과연화. 자, 이 아이들은 모발의 어느 구조를 어떤 물질이 어디에서 어떻게 건드렸을 때 과연화가 발생이 됐는지, 그죠? 예전에는 이런 거 몰라도 파마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이제는 모르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파마하기 전에 이 아이들부터 공부를 하고 내가 쓰고 있는 파마약을 공부를 하고 이래놓으면 이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기술부터 요구하다가 갑자기 이제 파마약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이제 내가 이 나이에 이걸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후배들은 이런 공부가 우리보단 더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알아듣는데 선배님들은 요거만 따라하는데 요 5가지 외워 그냥. 이러면 파마약 공부는 끝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모발의 미세 구조를 보면 되고 머리카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계속 또 더 어떤 교육과 도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의 구조하고 머리카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모피질.
자, 그리고 모피지를 감싸고 있는 무엇? 큐티클. 큐티클. 자, 그리고 한국인의 모발에서 모수질은 잊어버리세요. 다 태화가 돼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두피. 두피. 그리고 털 공장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모공. 모난. 그리고 우리 머리카락에 털 재료를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유두. 그리고 모유두는 어디하고 연결이 됐죠? 모세혈관. 모세혈관. 그래서 머리카락이 요 모공에서 빠져나왔을 때 머리카락의 4차 구조, 완전한 머리카락으로 보면 돼요. 근데 같은 머리카락이 여기를 뽑아보면 이쪽에 거의 투명한 색깔이 모발의 형태를 갖췄는데 색깔이 없어요. 이게 두피 밖으로 밀려 나왔을 때 색소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됐고, 일단 큐티클. 자, 큐티클은 투명한 색깔입니다. 색깔이 없어요. 신기해. 우리 큐티클은 색깔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동양인은 4겹에서 8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4겹에서. 그리고 기와장 같이 겹쳐져 있는데 이게 하나씩 잘 떨어지지 않고 여기 유기적으로 잘 겹쳐져 있어요. 자, 그리고 외곽으로 갈수록 단단해요. 그래서 큐티클 중에서도 최외곽층 큐티클이 LP 큐티클. 그죠? 그리고 가운데를 엑소 큐티클. 그 다음에 파마나 염색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피지라고 접혀져 있는 이 부분을 엔도 큐티클. 자, 외곽으로 갈수록 단단해져 있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갈수록 친수성, 물을 좋아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큐티클하고 큐티클 사이 본드 역할을 하는 것이 뭐죠? CMC. 세포간 지질이라고 얘기하죠. 모발 전체를 관통하고, 그죠? 우리 혈액과도 같은. 자, 이게 모발의 전반적인 구조고, 큐티클.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당기면 쭉 당기면 늘어나죠. 그 이유가 모피질 안쪽에 이런 18개 아미노산이 용수철 구조로 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폴리펩타이드. 그죠? 이 아이가 이런 용수철 구조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당기면 늘어나 탁 놓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꺾었다 딱 놓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이유가 폴리펩타이드가 이런 구조. 그리고 이 아이를 책에서 보면 알파 페닉스 구조죠. 맞죠? 용수철 구조로 결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피질 안에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폴리펩타이드가 있는데 이 폴리펩타이드가 하나씩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감싸고 있다? 간축물질이 감싸고 있다. 그래서 이 간축물질하고 폴리펩타이드하고는 50대 50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주 더 특이한 것은 간축물질 안에 색소가 있다. 그죠? 큐티클은 색소가 없고 이게 우리가 보이는 그 모발의 거의 색깔입니다. 이게 전반적인 모발의 구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 중에 질문. 자, 파마약, 제가 일반 펌약, 열펌약 차이점도 다 설명해 드렸고, 지난주에 얘기해 드렸고요. 자, 파마약 안에 제일 많이 찾아오는 물질 뭐라고요? 말로 해, 빨리! 자, 두 번째. 자, 알칼리일 수도 있고, 환원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파마약을 제일 먼저 보면, 그 파마약 자체 수분량을 보고, 두 번째, 어떤 알칼리가 쓰이는지를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하이루를 쓰면 하이루 건강무가 pH가 얼마인지 저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돼요. 약을 가져온 아저씨들한테 이 약의 파마약의 pH를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약 다 바꿔버린다고 하세요. 다,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환원제. 이것도 보면 환원제도, 막 3가지, 4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그 표기 성분 중에 제일 앞에 표기가 돼 있는 것이 바로 주 환원제. 나머지는 보조 환원제. 그죠?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샴푸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파마약을 바르기 전에 샴푸하는 이유. 자,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런데 우리는 가는 연모에다가 샴푸를 하고 나서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또 막아요. 그리고 뭐 클리닉 추가 이래놓고 또 요금을 더 받아.
그것 때문에 파마가 안 나왔다는 생각은 1도 생각하지도 않는 겁니다. 특히 클린 타입 트리트먼트, 매끄러운 것들. 그러면서 손님한테 또 물어. 샴푸하셨어요? 린스는요? 뭐 발랐어요? 린스 했으면 파마가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코팅이 생긴대. 그 코팅이 뭐냐 그랬더니 린스래. 우리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요. 린스가 아니고 클린 타입의 트리트먼트를 바르면 매끄럽잖아요. 그죠? 이 매끄럽게 하는 물질들이 아까 얘기했던 실리콘 아니면 양용계면을 생기잖아요. 실컷 샴푸를 해놓고 나서 약이 들어갔으면 이게 또 막고 앉아있네. 그리고 약을 또 잔뜩 발라요. 지금까지 파마 그려왔잖아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샴푸 안 하고 약을 적게 바르면 어떨까? 큰일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아까 윤기 어떻던가요? 뭘 발라서 만들어내는 윤기는요. 그거 한 번 샴푸하면 없어져요. 저 윤기는 오래 가더라고요. 윤기 큐티클 정돈이 돼 있고 윤기를 내는 물질 안에 있는 거 다 밖으로 끄집어내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파마는 약으로 하는 거지 어떻게 클리닉 제품으로 그 아이는 과잉화가 됐을 때 안 되면 약을 도포했는데 약이 먹지 못할 때 이때 반대로 써야 되는데 우리는 클리닉 추가요금적으로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파마가 들어졌다는 생각은 1도 안 하고 있더랍니다. 특히 클린 타입 트리트먼트. 그것도 이제 이게 물에 녹는 수용성 트리트먼트인지 아니면 물에 녹지 않는 오히려 그런 것들 싸그리 잘못 써놔버리면요 오히려 연화가 돼서 곡소리 안 펴지고 파마가 안 나오는 데가 많습니다. 가는 연모 쪽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샴푸를 해서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 펌제를 도포하면 제일 먼저 펌제에 배합이 된 정제수가 큐티클하고 큐티클 사이 CMC 층을 타고 바로 엔도큐티클이 자기 부피만큼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럼 모발이 부풀겠죠. 그러니까 물로 모발이 부풀지 않는 모발들은 샴푸를 하고 나서 반드시 미스트기를 씌워서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라. 미스트기 같은 것들 아주 가는 찬머리들은요. 생애 첫 파마 안 나오는데 많이 발라서 열 처리만 하려고 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 큐티클 최외곽층 큐티클을 녹여서 모발 스스로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렸다니까요. 가는 연모들. 그리고 이제 죽은 척을 하는 거죠. 끈적. 그걸 우리는 또 과연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으라고 샴푸를 해서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 그러면 가는 연모 같은 경우는 약을 바를 때 제가 약간 텐션을 주잖아요. 텐션을 주면 큐티클이 열릴 거잖아요. 반강제로 약을 밀어놓지 않던가요? 그래 놓고 빠르게 침투하는 액상약을 발랐던 이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정제수가 CMC층을 타고 엔도큐티클이 자기 부피만큼 수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럼 큐티클이 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마 약의 샴푸에 린스에 트리트먼트에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화학약품에 수분이 들어있는 이유가 이 수분이 하는 역할은 모발 전체를 부풀리고 알칼리나 환원제나 그 파마나 염색약 물질들을 모피질 안쪽으로 이동의 역할을 우리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정제수가 엔도큐티클 자기 부분만큼 수분을 흡수해서 큐티클 열리죠. 그 다음에 이제 알칼리가 작동하는 거죠. 알칼리가 음이온을 발생을 시켜서 모발 전체를 더욱더 부풀려버리는 거예요. 오래 부풀릴 건지 부풀리고 날아갈 건지 손상 모발은 다 부풀려져 있고 근데 우리는 이 알칼리가 안 들어있는 무알칼리 펌제가 좋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건강 뭐 아무 쓸데도 없는 약이죠. 근데 아주 손상 모발에 또 건강모를 발라버리면 훅자세해져 버리고요. 맞죠? 그래서 알칼리가 음이온을 발생을 시켜서 모발 전체를 더욱더 부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모발 전체를 부풀리고 알칼리가 모발 전체를 부풀리고 왜? 바로 치오나세테나 세테아민은 모피질 안쪽으로 큐티클 안쪽으로 자기 혼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길을 물이 열어주고 알칼리가 열어준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간축물질 자,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파마 약을 바르면 에센스기압이 절단이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어디에 있는 에센스기압을 절단하려고 파마 약을 바르고 있는지 이걸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파마 약으로 염색약으로 이 큐티클이 망가지면 모발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 큐티클이 망가지면 모발 전체가 다 죽어버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큐티클을 변형을 시켜서 만든 파마가 있죠. 할머니 파마. 거기다 염색 한번 하고 나면 모발 다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모발은 파마 약으로 큐티클을 정돈만 시켜주시잖아요. 매끄럽게.
큐티클이 망가지면, 특히 최외곽층 에피큐티클이 망가지면 모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 열처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열처리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열처리가 필요하면 가서 만져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열처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파마약을 모피질 안쪽으로 열이 과연 그 역할을 할까요? 내 손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물이 CFC-층을 타고 엔도큐티클이 부피가 되고, 그 다음에 알칼리가 모발 지출을 더욱더 부풀려버리고, 왜? 환원제가 치오나 때나 쓸 때 아겐이 모피질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물이 알칼리가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PPT하고 PPT를 연결시켜주는 그리고 PPT를 주세 결합이라고 얘기해요. 모발의 기둥이에요. 모발의 최기둥은 큐티클이겠지만 모피질 안쪽, 그죠? 이 모발의 기둥 결합인 폴리펩타이드하고 PPT를 연결시켜주는 간축물질에 있는 수소 결합과 이온 결합과 SS 결합의 영구적인 절단이 아닌 일시적 절단을 우리는 연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헤어살롱에서 쓰고 있는 모든 파마약 일제가 하는 역할은 동일하다. 일반 펌락이 됐든 열 펌락이 됐든 어디? 모피질 안쪽에 폴리펩타이드 이 주세 기둥을 감싸고 있는 간축물질을 이루는 수소결합과 이온결합과 SS결합의 일시적 절단.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수소결합은 무엇인지, 이온결합은 무엇인지, SS결합은 무엇인지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머리카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야 된다고요. 자, 어떤 일이 있어도 파마약으로 모발의 큐티클을 건들면 안 돼요. 큐티클이 망가지면 안 돼요. 이 아이를 열어주고 거친 큐티클을 정돈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나 있는 방향 결단해서 약 발라서 천천히, 그래서 빗질하고 제 방향대로 빗질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간축물질, 모피질 안쪽에 있는 간축물질에 있는 수소결합과 이온결합과 SS결합의 일시적 결단을 우리가 연화라고 이야기하고요. 연화가 잘 됐다는 것은 요 SS결합이 잘고 균일하게 절단된 상태로 우리가 연화가 잘 됐다고 보는 거죠. 연화를 더 본다는 것은 더 잘고 균일하게. 근데 모피질 한쪽을 사람이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이고 졸려? 아이고 죽겠어, 이뻐 죽겠어, 소정아. 얼마나 이뻐요. 이게 하루 종일 돼지기라고 와서 그거 뭐 하나를 하려고 졸려온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파마약으로 큐티클은 정돈만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모피질 한쪽에 간축물질에 있는 수소결합, 이온결합, SS결합. 과연하는 파마약에 배합이 된 알칼리나 환원제나 모발에 누적이 된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모발의 주세결합, 이 폴리펩타이드, 이 구조를 무너뜨렸을 때부터 과연 하는 것이야. 이걸 건들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당기고 꺾고 눌러보고 비벼보고, 이게 뭐예요? 큐티클 다 끈적거리고 이걸 연화로 봤단 말이에요. 예전엔 그게 맞아요. 아주 건강했을 때. 이제는 큐티클이 망가지면 안 되고 모발의 주색이라든 폴리펩타이드 구조가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신기하게도 약을 크림약 바르고 액상약 바르고 순한약을 바르면서 모발이 더 어두워지면서 단단해지면서 뚱뚱해지면서 윤기가 나면서 그 상태에서 저는 절대로 못 걷게 하고 있잖아요. 건강한 연화. 그러니까 약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재도포할 때 알칼리하고 환원제를 넣으려고 재도포하는지, 반대로 파마약을 재도포하면서 모발에 잘 알칼리 이 아이를 제거를 시키면서 있을까 결정할 건지, 그리고 모발에 누적이 된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을 파마약으로 끄집어내면서 필요한 환원제를 집어넣을 건지, 그래서 순한약이 필요한 거고 물약이 필요한 거고 크림약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한 번에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되니까 헹궈서 또 바르면 되고, 파마 안 나와서 손님 다시 오라고 하면 4시간 하고 고객 시간은 다음에 와서 또 그 시간 또 걸리잖아요. 그게 나을까 저렇게 하고 내가 원하는 파마를 해주고 소개를 받는 게 나을까? 탈색 원해서 내가 원하는 탈색이 안 나왔으면 이틀 후에 다시 오세요. 그러세요? 또 바르잖아요. 왜 탈색은 내가 원하는 대로 빠질 때까지 하면서 파마는 왜 한 번에 끝내려고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솔직히
파마 약을 왜 바르는지 이 개념을 모르고 약 바르는 사람들이 98%예요. 지금 다 그래요. 그러니까 파마약을 왜 바르? 아니 당연히 파마하려고요. 왜 파마한대? 그거 결합 끊어지잖아요. 어디 있는 거? 모발 결합이요? 어디 있는 거? 헤매고 있잖아요. 약을 바르면서 내가 왜 바르는지 이 기본조차도 정리가 안 돼 있다니까요 지금요. 그러면서도 기술만 요구하고 내 경력이 얼마인데 무슨 모발 정리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반드시 크림 약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니 다른 컨대 앞으로 치료를 다루지 못하는 미용사는 파마에서 윤기나 원하는 컬, 방향, 꿈도 꾸지 마세요. 치료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요 우리 파마약 공장 친구하고 지난번에 뭔가 좀 상의하느라고 그 친구하고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옛날에는 전체 환원제 중에서 치료가 가장 쌌어요. 가장 비싼 게 바로 시스테아민이었고요. 그런데 요즘은 시스테아민이 가장 싸게. 왜냐 그랬더니 다 시스테아민이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치료가 제일 비싸대. 아니 시스템이 제일 비싸지. 치료가 이거보다 더 비싸대. 왜요? 안 쓰니까. 그러니까 파마가 잘 나오길 바라면서 적은 양을 발라서 연화를 많이 볼 수 있는 하는 데가 바로 치료인데 미용사 머릿속에 치료는 싸구려. 치료는 센 약.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한 약을 돼지게 많이 바르고 안 먹는다고 열처리하고 있게. 이게 뭐예요? 앞으로 치료를 다루지 못하는 미용사는 뿌리볼륨, 윤기, 경화 푸는 거 꿈도 꾸지 마세요. 가는 연로. 절대로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치료만 갖고는 또 안 돼요. 연화, 경화를 제대로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이 둘을 하려고 한 번에 발라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이제 수소결합, 이온결합, 에센스 결합을 알려면 요 머리카락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알아야 돼요. 구조를. 자, 우리가 머리카락은 죽을 때까지 알아거든요. 요 조그만한 모공 털구멍 안에서요. 죽을 때까지 열일을 한다니까요. 다 똑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 제가 이 미용을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우리 여직원이 제가 화장품 도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화장품 도매, 지금 화장품 가게, 화장품 저기를, 오다를 받아오고 진열되는 화장품을 관리하는 미용사원이 있었어요. 그때 이 아이를 월급을 35만원 줬어요. 1988년도에. 근데 얘가 하루 출근하도 많아 퇴근을 하네요. 그리고 8시간 이후에 나타나요. 저녁에. 뭐 됐느냐 그랬더니 하루 8시간 파마를 했대. 머리가 이렇게 길어요.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좋아 죽어요. 8시간 파마를 하고 25만원을 내고 파마를 했대요. 알고 봤더니 그게 매직이에요. 그것도 천안 리차드에서. 다 잘하잖아요. 35만원 월급 받는 놈이. 이게 뭐지? 야, 그게 뭐냐 그랬더니 시간도 돈도 하나도 안 났거든요. 내 원을 풀었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곱슬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신부 화장 세트라는 게 있어요. 신랑이 여자를 데려오려면 화장품을 사줘야 돼. 결혼할 때. 맞죠? 그게 보통 25만원에서 30만원 금액이 갔어요. 근데 여자들이 25만원, 30만원 신부 화장 세트 받고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더 사달라고 주쟁이 나왔지. 근데 파마를 8시간 파마를 하고 25만원 내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 생전 처음 봤어요. 정말 처음 봤다니까요. 막 좋아 죽어요. 그 머리를 막 자랑하고 다니고. 미용, 화장품 가게 다니는 데마다 이렇게 긴 머리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다가 당진에 산호 미용실이라고 있어요. 그 집에서 굉장히 가장 큰 돈을 벌었던 게 바로 웨딩이죠. 옛날에 미용실에서 웨딩샵하고 드레스하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당신이 제일 많이 했던.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립스틱하고 매니큐어하고 이런 팔레트 있죠. 예전에 큰 팔레트. 이거를 많이 팔아줬는데 그날 그 원장님이 제가 딱 들어가니까 야, 이 사장 나 좀 도와줘. 우리 창고 좀 같이 하자 그래요. 창고로 갔더니 실제 창고 크기가 이만해요. 저만한 박스가 100개가 넘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입니까? 파마약이래.
무언 파마약이래 그랬더니 요만한 파우치에다 100ml 한약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놓고 그게 100개짜리다. 100파스크라는 거예요. 전국에서 5명만 받았대요. 그 원장님 이게 얼마 받았어요? 누구한테 말하면 안 되는데? 하나에 300원 파마약. 그럼 원장님은 파마 얼마 받는데? 야, 나는 3만원 밑으로 받은 적이 없어. 그때 당시만 해도. 깜짝 놀랐어요. 300원짜리 가지고 3만원을 만들고 8시간 파마라고 25만원을 내고 저 여자가 저렇게 좋아한다고? 이게 뭐지? 화장품, 그 비싼 화장품 그때 이자녹스가 나오고 아이오페 레티놀 2500이라고 요만한 그죠? 잔재로 붙어진다고요. 그게 65,000원 할 때. 그런데도 그거 쓰고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 파마하고 나서 이뻐졌다고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미용시장을 들어온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눈썹 연장술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한 20년 전에 했잖아요. 20몇 년 전에. 저 그때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게 돼지 털인지 사람 털인지 못하는 이렇게 휘어진 눈썹을 10개를 본드로 붙여놓고 내가 이렇게 이뻐 눈 깜빡깜빡거리는 거 보고 그리고 이 눈썹 10개를 붙여놓고 5만원 10만원을 내더라고요. 이게 뭐지? 와, 털 무섭다. 이 털 공부해야 된다. 더 웃긴 건 여기다 본드로 붙여놓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리무버 있잖아요. 뭐 소독을 한다고 여기에다가 무엇을 갖다 본드 갖다 붙여놨고 눈이 아래로 붙어가지고 응급실로 가고 근데 그 여자가 렌즈를 껴갖고 눈이 사는 거예요. 강력 본드로 붙여가지고 의사가 오죠. 무엇을 했느냐고. 저녁 12시에 새벽 3시까지 의사 그거 불려가지고 떼고 있었어요. 지금 그래놓으면요 신문 나. 반포에 있는 모험 미용실 눈썹 소녀가 하다가 눈썹 이렇게 떴다가 아마 9시 뉴스라고. 이 털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자 우리 머리카락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물질이 바로 케라틴 단백질이죠. 케라틴 단백질. 자 케라틴 단백질을 완전히 가수분해. 분해를 시켜버리면 18개 아미노산으로 분리가 된다고요. 아미노산으로. 그런데 우리 신체는 몇 개 아미노산? 20가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세포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세포 분해를 한다는 거. 그게 바로 이 아미노산입니다. 20가지. 맞죠? 그런데 이 20가지 아미노산 중에 12가지는 우리 몸속에서 스스로 만들어져요. 나머지 8가지는 먹는 음식을 통해서 반드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 8가지 반드시 공급을 해줘야 되는 아미노산을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미용 시장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파마 쪽을 이게 공부를 그때부터 저 혼자 시작을 했어요. 근데 파마 약을 바르면 예전까지 절단이 된대. 미용 시장 가면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파마약을 왜 발라요? 그랬더니 왜 미용하려고? 네. 그랬더니 약 발랐으니까 당연히 절단되지.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치오나 시스테인이나 시스테아민이 어떻게 SSK를 찾아 들어가는지 안 궁금해요? 저는 진짜 이게 궁금해서 파마 공부를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약을 발랐으니까 당연히 파마가 되는 거지. 그러면 파마가 되는 구조는 SSK가 절단이 된대. 근데 SSK가 절단시켜주는 물질은 환원제는 어디에 있는 어떻게 SSK가 찾아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나보고 이상하대. 왜 그런 것까지 하려고 하냐고. 나중에 봤더니 하는 사람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머리카락을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시스템이죠. 우리 머리카락은 90% 이상을 차지하는 물질이 뭐라고요? 케라틴 단백질. 케라틴 단백질을 완전히 가수분해시키면 몇 개 아미노산을 불가된다고요? 18개 아미노산을 불가된다. 근데 18개 아미노산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아미노산 이름이 무엇이다? 누구요? 시스테인 나오고 있는 누구? 신정현? 시스테인. 바로 저희 시스테인. 이 시스테인을 파마약에 배합된 시스테인을 어디에서 만들어냈는지 아세요? 사람 머리카락에서요.
그러니까 옛날에 할머니들이 댕기머리를 잘라서 팔았던 게 가발 공장에 쓰고, 가발 공장에 쓰고 남았던 머리카락하고 염산하고 물을 넣어서 머리카락을 물의 염산에 다 녹여버리죠. 그러면 18개 아미노산을 분리가 되어버린다고요. 거기에 더 끓여버리면 나머지 17개는 다 녹아 용해돼버리고 하얀 가루 하나가 남아요. 그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만든 시스템에 물하고 알칼리하고 넣어서 다시 머리카락 속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든 최초의 파마약이 바로 캐론 시스템이죠. 이걸 보고 진짜 저는요, 진짜 머리카락을 공부해야 됩니다. 소름이 쫙 돋았어요. 어떻게 사람 머리카락에서 이 시스템을 뽑아서 다시 집어넣을 생각을 했느냐. 그럼 나중에 알고 봤더니 머리카락은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물질이에요. 모발 안에 SS결합이 1000개가 있으면, 그죠? SS결합을 이루지 못한 시스틴은 50에서 100개가 동시에 남아있고, 또 시스틴을 이루지 못한 시스테인도 50에서 100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모발에 동시공존하는 거죠. 그러면 파마약에 들어가서 SS결합 절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발은 이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약이 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먼저 절단된 SS결합은 반드시 재결합을 이룬다니까요. 자연산화. 그렇지 않으면 파마 한두 번에 모발 다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작동하는. 그러니까 SS결합이 100개가 절단됐으면 다시 재결합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중화제 없는 파마약 이틀 동안 샴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떤 파마약도 동일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파마약도 그 약이 도포되어 있는 시간이 15분이 지나면 그 약의 생명은 끝났다. 거기서 연화를 더 벌려고 그냥 방치를 시켜주면 절단하는 양보다 재결합하는 양이 많아진다. 산해리 정수. 그때 재결합할 때 알칼리하고 환원제를 더 센 놈을 넣을 건지, 반대로 아까 같이 알칼리는 중화를 시키면서 SS결합을 더 절단할 건지, 그리고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물량을 넣을 건지 큰 양을 넣을 건지. 제가 더블 연화를 요즘 창시자들이 너무 많아서 뭐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제가 이 더블 연화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게 한 번에 안 되잖아요. 누적되어 있는 물질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소한 남이 만들어 놓은 컬 정도는 풀어놓고 내가 원하는 컬을 그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일반 펌. 그리고 쓰고 나갔던 알칼리들을 제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중간 대처? 그것도 하기 싫어서 pH 컨트롤 갖고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우리가요, 더 쉽게 빨리만 하려고 생각했지, 뭐만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파마 시장이 다 죽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화 한 번에 탈출을 막 3번, 4번 하면서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이래서 저는 이 시스테인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시스테인, 우리 원장, 둘이 만난 게 SS결합이에요. 그러면 여기 우리 막내가 시스템이 저도 들어와서 얘의 최대 목표는 SS결합이 되는 거잖아요. 저도 여기에 어떻게 SS결합이 되는 거죠. 같은 스타 물질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게 환원제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삼각관계가 만들어놨잖아요. 그때 롯드로 말아놓고 중화제로 또 나가. 이게 파마류예요. 약약 역할은 다 동일하다고요. 그 역할을 환원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8개 아미노산을 어디에서 공급을 받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음식을 막 먹으면 입에서 잘게 쪼개고 위에서 막 위산으로, 그 다음에 위에서 연동으로 녹여서 음식을 다 잘게 쪼개죠. 그리고 이 아이를 어디로 보내죠? 대장소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대장소장에서 먹었던 음식을 아미노산으로 분류를 해서 아미노산을 일시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곱창의 곱입니다. 곱. 우리가 곱창을 보면 먹었던 음식에서, 그리고 쓰고 남았던 것은 다 똥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만든 곱을 어디로 보내요? 간으로 보내는 거죠. 간에서 이 산소를 만나서 혈액으로 만드는 거예요. 혈액으로 만들어서 계속 펌프질해서 어떻게? 모발 전신에 다 필요한 부분에 보내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머리카락의 재료는 모세혈관으로부터 모유돼서 받았던 혈액이에요. 무엇? 18개 아미노산. 그러니까 18개 아미노산을 공급을 받으면 여기서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세포 분열이 생겨나는 거죠. 어떻게? 18개 아미노산 중에 대략 9가지는
산성의 성격을 띠고 있는 아미노산끼리 결합을 해요. 여기에서. 그리고 책에서 보면 이 아이를 카르복실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발의 탄력을 담당하죠. 플러스 전자를 띠고 있죠. 그리고 18개 아미노산 중에 9가지는 알카리성을 띠고 있는 아미노산끼리 결합을 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책에서 보면 NH2 아미노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얘는 모발의 윤기나 부드러움을 담당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벌써 요 산성 알카리성 아미노산이 결합하고 있는 비율이 똑같았을 때 모발의 pH가 4.5에서 5가 여기서 벌써 결정이 되고 머리카락 케라틴 단백질의 1차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 죽을 때까지 털은 그리고 나서 요게 머리카락의 1차 구조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얘들이 산하고 알칼리를 나눠서 18개 아미노산이 알칼리하고 산을 나눠서 이런 용수철 구조로 결합을 이루죠. 그리고 이 아이를 모발의 폴리펩타이드. 그죠? 이게 이제 머리카락의 2차 구조. 그리고 폴리펩타이드를 무엇이? 간축물질이 감싸버리는 거죠. 이게 머리카락의 3차 구조. 그리고 여기서 계속 공급을 받아서 세포 분열을 하니까 요 모공 밖으로 털이 밀려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색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머리카락 4차 구조. 이거 완전히 머리카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수소결합, 이온결합, SS결합은 머리카락이 최초로 만들어질 때 아미노산들이 결합, 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이때 관여하는 3가지 결합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파마 약으로 수소결합, 이온결합, SS결합 절단이 된다는 것은 머리카락의 세포를 자기가 다 쪼개놓는 무서운 물질이라는 거죠. 어디에 있는 큐티클을 건들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모피질 안쪽에 있는 간축물질을 이룰 수 있는 이 안에. 그러니까 모피질 안쪽으로 누가 많은 양의 환원제를 절단시켜줄 건지 큐티클 손상시키지 않고 이게 한 번에 안 되잖아요. 모발이 얇아지고 모피질 부분이 더 견고해지니까요. 그죠? 그래서 W연화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연화도 필요하지만 경화도 필요하잖아요. 모발을 단단해지게 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시스테아민이 그런 역할을 조금 한다라고 그냥 죽으나 사나 모든 파마약을 다 산성분열, 중성분열을 받아 다 경화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발이 딱딱한 걸 지가 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또 열기구 다 써버렸지. 클리닉 제품 갖다 또 일본말로 이빨에 발라버렸지. 그러니까 약이 들어갔던 길을 그래놓고 염색반자들 다 홈염색자들 자꾸 우리는 외부에서 그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파마약을 바르면서 어떤 약을 왜 바르는지 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뿌리를 살릴 때, 경화를 풀 때, 송윤화를 볼 때, 디톡스를 할 때, 그러니까 모발을 부풀릴 건지, 모발 전체를 좀 더 단단하게 경화를 하면서 SS부터 절단할 건지. 이 개념을 모르면 아무리 제가 좋은 레시피나 기술을 줘도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미용사라면 최소한 파마약의 구성 성분 정도, 그리고 파마약을 내가 왜 바르는지, 그리고 수소결합, 이온결합, SS가 어디에 있는 이 아이를 절단하려고 바르는지 정도는 그 개념은 잡아야 된다고요. 이 개념을 모르면 무슨 세미나를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너무 일찍 시작을 했어요. 이런 이론을. 그러니까 저는 이걸 모르면 파마 계속 나중에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 할 거예요. 이론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대부분의 강사들은요, 파마는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래. 근데 그 아이들은 왜 금방 나왔다 금방 사라지냐고요. 뭔가 원장님들 딱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거기다 답을 못하니까요. 제게 없으니까요.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만 앵무새같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모발이 바뀌어지는 속도를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바뀌어지고 있다고요. 모발이 얇아지고 있지, 밝아지고 있지. 그죠? 그렇게 모발이 진화가 돼가 있는 걸 우리가 찾아가지 뭐. 거기다 염색하지, 파마하지, 탈색하지, 열기구 쓰지.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데 우리는 자꾸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만 하면 파마가 끝난 거예요. 옛날 방식 그걸 자꾸 내려오려고 한다니까요. 예전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모발이 달렸을 뿐이죠. 그럼 바뀐 모발에 맞는 파마 방법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르쳐 주고 하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하면 앞으로 파마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 그냥 로또로 컬 걸어놓은 거하고 고객이 저 형수가 이렇게 불편한데도 오잖아요. 오라고 하니까요. 학원 끝나지도 않았는데 학원 원장이에요. 근데 하물며 내 돈 쓰고 4시간 들여서 파마하는데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 걸 들어주려고 하고 내가 잘라가고 그냥 똑같이 제조로 하려고 해버리니까요. 이 파마 시장이 다 죽어버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큼 파마 좋아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딜 가서 파마 공부를 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쓰고 있는 파마약 정도, 내가 이 약을 발랐을 때 왜 바르는지 정도, 그죠? 물약하고 크림약하고 치료하고 이 아이들의 차이점. 야, 이 머리카락 정말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요? 세상이 밝고 빠글빠글한 거 조금 윤기나게 만들어줘야 좋아하고 죽어. 근데 왜 그렇게 그 고객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왜 그걸 못 만들어줘요? 내 걸 내려놓고 더 있잖아요. 와서 가르쳐 주는데도 어렵다고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바뀐 모발이 맞는 파마 방법을 내가 습득을 해야 되니까요. 내 걸 내려놓으세요. 이거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았으면 여기 왜 와요? 와서도 그걸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저도 못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르쳐 주는데도 그걸 안 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미용사가 돈은 빼는 놈이 인자예요. 남이 좋다 그러면 다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봐요. 일부는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좋아주는데 누구는 아직도 시도도 못 해보면 나는 그것만큼 또 뒤처지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 말고 다른 걸 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 쉽고 빠르고 손상 없이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 좀 가르쳐주세요. 교육비 원하는 대로 드릴게요. 왜 안 되는 것을 자꾸 도전을 하세요? 되는 것을 도전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맨 처음에 로또 파마 와인딩 연습할 때 그때 생각해봐요. 그 기억을 지금 다 잃었어요. 그때에 한 30분의 1만 연습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내가 얼마나 가만 집에 가서요. 그 시간 맞추고 그거 하려고요. 그거 줄 맞추는 것만 가지고도 제가 어렵게 보여준 거 아니에요. 아까 머리 그냥 줄 맞춰갖고 저런 머리가 나오나요? 확실히 다르잖아요. 손님은 싫어해도 나는 한 개도 손님한테 안 미안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데 가서 파마하고 오는 것 나도 좀 안 팔려요. 근데 나보다도 못하는 데 가서 더 내고 오면 승질 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발 요거 누굴 위해서 공부하지 마세요. 빨리 이해를 하세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미용사가 약을 내가 쓰고 있는 약이 모르고 어떤 약인지 모르고 그냥 한 가지 약만 갖고 다 하려고 하는 게 문제 있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나눠 먹고 화장실 가고 왜 아침, 점심, 저녁 다 다른 걸 먹잖아요. 맞죠? 아픈 사람한테 겐밥 주는 게 좋겠어요? 빨리 먹으라고 열 처리하려고 하고 뭐 발라야 돼? 신생모부터 극손상까지 다 있는데 원터치만 좋아하고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파마에서 시술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 찾지 좀 마세요. 레시피라는 걸 전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무식한 게 먼저 하고 똑같이 내가 알아서 해줄게요. 이게 손님이 돈 쓰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왔는데도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저 진짜 작정하고 미용사도 돈 뺏으려고 해요. 그리고 가장 못하는 거 제가 해결해주면 되잖아요. 그걸 제가 느꼈어요. 가르쳐가지고 뭘 하려고 했더니 제가 늙어 죽겠네요. 벌써 한갑이 넘어버렸어요. 이거 뭐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에이, 그러면 자신감을 더 가져가는 쪽으로. 뿌리 벌리면 꼭 필요하니까 뿌리 벌리면 내가 해결한다. 파마하면 연대가면서. 그러니까 기존의 약 갖고 하는 걸 가르쳐줘도 무서워서 못한다. 그러면 제 전략은 하나. 이거 아니면 안 돼. 무조건 이 약 받아야 돼. 이렇게 세뇌를 시키면 될 것 같아. 내가 죽여버린다니까. 내 손으로 파마. 고객들이 자기가 약 발라갖고 잘 쓰는 이용해서 사용하고 다니는데 그거보다 더 제가 무서운 얘기 해줘요? 저는요. 꺼요? 네.